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100세 시대의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오늘의 원픽. 오늘은 조승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계의 타짜 조승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을 하시면 이 올바른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정보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손모가지를 이렇게 거는 심정으로 네. 영화 아시죠? 타짜. 네. 제가 이름만 똑같아서요. 영화 배우와 손모가지를 거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알짜배기 보험 정보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정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승우 배우와 이름이 똑같은 조승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간병, 병을 돌봐주는 거죠. 네. 최근에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 하는데요. 120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병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보험에서도 이 간병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병보험이 좀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쉽고 간략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이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간병 문제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치료 중에 발생되는 간병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는다든가 네. 아니면 질병이 진단받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가족이 없을 경우, 돌봐주실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중에 있는 간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장기 요양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요양 중에 발생되는 간병, 대표적으로 집에서 네. 받는 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간병은 병원 입원을 토대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양기간 중 발생되는 보험은 치매 간병 보험 혹은 간병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네. 오. 보험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네. 오늘도 지금부터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병인 보험 그리고 치매 간병 또는 간병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요양 상태 전에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양 상태가 올 경우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병 보험은 이 두 가지를 다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병인 보험부터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간병인 보험 아무래도 좀 가족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또 상황이기도 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좀 타인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 좀 우리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아프실 경우에 누가 봐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아프면 저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네. 배우자분 또 일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아프면. 않습니다. 요즘은 소가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할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 보험은
우리가 과거에는 없어도 되는 보험이라고 또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간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먼저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한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변화되는 사회 구조예요. 저도 아내가 있지만 제가 아프면 과연 아내가 장기 보호를 간병을 해줄까요? 네, 해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또 자녀까지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또 각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병은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 간병비가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번 간병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요. 15만 원 정도 최대 비용이 네. 발생을 해요. 그럼 한 달만 사용하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생각보다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비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해서 또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병비로 인해서 아무래도 고생한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신 우리 네. 시청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6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병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간병비로만 무려 3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예, 근데 이 자동차 보험에서 그런 보장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최고 60일까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돼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청자님이 다 부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죠. 월에 400~500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급여, 우리 한 달 급여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병인을 내가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를 닥쳤을 때 얼마 동안 입원할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입원하는 경우는 그거에 따른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본인 부담이면 좀 본인도 쉬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소득도 줄게 되고 저 굉장히 악순환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간병인 보험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 이제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은 좀 못 믿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고용을 하는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우리가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파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틀 동안은 또 간병을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제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간병인도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시거든요. 그런 간병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단점이 48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단기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이틀만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사용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간병인 사용 일단은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 간병인이 저는 15만 원이 아니고요, 19만 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구 금액은 그 차액은 우리 간병인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정해진 보험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만 원이면 딱 일당 10만 원. 그럼 나머지 19만 원, 9만 원 차액분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병인 이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 나뉘어져서 지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물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뭐 보험사는 이렇게 단점이 생기면 트렌드를 맞춰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간병보험도 체증형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에는 보험료를 좀 적게 내다가 나중에 인건비는 분명히 저희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분명히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도 분명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보장 금액도 올라가는 체증형 상품도 이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형 보험과 체증형 보험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 또한 하나의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선택 사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또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장기 요양 보험도 간병이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건 우리가 젊은 때나 뭐 이제 일상생활에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간병인을 사용하는 보험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가 65세 이상이 되면요. 노인성 질환을 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즉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에서 요양 등급을 매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등급부터 이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따라 5등급까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경증 치매의 경우는 이 장기 요양 등급이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다리, 허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4등급의 이런 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 등급이 구분을 하게 돼서 책정이 되고요. 이에 따른 또 보험도 따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산정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요양을 위한 간병보험, 좀 노후와 바로 관련된 보험이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추천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장기 요양 상태가 되면요. 병원을 가는 것도 좀 또한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진단을 받으시고 장기 요양 간병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나 이제 보호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걸 재가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병인을 고용한다든가 뭐 의료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급여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재가 급여고요. 혹시나 이제 상태가 중증이나 좀 보호시설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 같은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시설급여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복지 비용 그리고 우리가 섬이나 이런 외진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쪽 그런 뭐 섬 지역에서 좀 해결을 하시라고 현금 급여라는 걸 또 책정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장기 요양 간병보험은 보험사에서 설정을 해서 금액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가 급여 서비스 그리고 시설 급여 서비스 나뉘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둘 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치매 환자를 예로 들자면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예시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둘 다 있는 게 좋고요. 예, 보통은 둘 다 준비하게끔 간병보험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선은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는 좀 주위에도 많이들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치매 환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뭐 건망증부터 시작한단 말이 있잖아요. 깜빡깜빡 한다는 말. 네. 우리가 경증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증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요양보호시설을 가실 필요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재가 급여로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면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상태가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치매는 결국은 나빠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려요. 주야간 보호센터나 복지용구를 좀 활용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실 경우에는 요양보호시설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시설급여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가입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보험은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요?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병원을 가거나 이미 내가 아픈 경우에는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저렴하게, 그리고 또 많은 보장을 좀 준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험은 지금 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시하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사실 암보험 가입하시면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암보험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가장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그에 따른 보험도 좀 준비하시는 방법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암 생존율이 40%였다면 최근에는 70%까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된 게 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치가 되면서 과거엔 단순하게 암 진단금만 준비를 하는 보험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역 항암제라든가 뭐 중입자 치료라든가 표적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 기법이 나오면서 곧 생존율까지 높아진 건데, 이거에 따른 보험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한 암보험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한 이 암보험에 과연 이렇게 최근 치료제에 따른 보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같이 하시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암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을 치료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다 뭐 진료비를 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결론은 X입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신치료 기술도 비급여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도요. 통원 치료를 6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하루 한 번을 할 경우에 비용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용을 길게는 뭐 10회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만만치 않죠. 예. 내가 암보험이 있는데 치료비는 한 1억 정도가 만약에 들어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신치료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치료비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그 대신에 과거에 있던 보험은 보장이 그만큼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 지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무서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비가 5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치료로 인해서 또 소득이 단절됐다고 하면 좀 아찔한 상황이네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체크하실 게 있어요. 네. 질문 하나 드리면 내가 똑같은 두 가지 치료 방식이 있는데 네. 하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음, 머리도 빠져요. 네. 그리고 구토도 하고요. 살도 빠지고요. 이런 치료법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저렴해요.
근데 좀 비용을 쓰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치료 확률, 완치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져요. 네. 당연히 둘 중에 어떤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확률이 더 그렇겠죠. 높은 예. 거예요.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치료법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두 번째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치료도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치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보험으로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중입자 치료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아, 네, 바로 2023년부터 치료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중입자 치료라고 하고요. 이 중입자 치료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암세포만 찾아서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병원에 60대 전립선 환자가 있으셨는데 한 달에 12번의 치료로 이 중입자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의 완치율이 얼마나 높냐면요. 전립선암의 경우는 90%고요. 폐암의 경우도 90%, 그리고 우리가 육종암이라고 하죠. 뭐 위암, 간암, 그런 육종암도 60%에서 90%의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건 췌장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존율이 굉장히 늦게 진단을 받는 암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암의 경우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로 올라가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혈액암을 제외한 이 고형암의 경우는 이렇게 중입자 치료로 완치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병원에서도 이 중입자 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를 우리가 암에 또 관련돼서 최근에는 좀 체크해 보실 준비하실 치료법이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무래도 비급여라서 본인 부담이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중입자 치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는 우리 시청자님 부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신상이 나오면은 비용이 비싸잖아요. 물건을 사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치료법이란 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기구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병원에 설치하는 비용만으로도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 비용도 우리가 다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가요. 1회 치료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1회 치료비용이 들면 12회를 했으면 6천만 원 비용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라는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500만 원 정도의 보장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500만 원은 말 그대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비용 발생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안 된다. 실비보험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완치 확률 높고 저라도 중입자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비용의 치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으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특약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과거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암보험 딱 증권 열어보시면요. 네. 암 진단금 얼마, 방사선 치료비 얼마 끝. 그래서 되게 심플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암 치료비라는 단어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보험 준비했어가 아니라 암치료비 보험 준비했어라고 하는 게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암치료비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입자 치료를 대비한다거나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대비한다거나 면역 항암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치료 확률은 굉장히 높고 부작용은 없고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상대적으로요, 보험은요. 최근에 나온 보험이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 특약이라든가 표적 항암 보험이 일반적인 보험 암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보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변했다. 그래서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를 했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암 치료비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 구성해야 된다라고 꿀팁까지 주셨는데 사실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조금은 저렴해졌다라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진단금은 평균 치료비랑 좀 비례하게 준비를 하셔라라고 과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간암의 경우는 한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췌장암이 6,300만 원, 그리고 폐암의 경우도 4,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고 보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40대에 6천만 원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할 경우에는 많이 저렴해졌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암진단금은 과거에는 저희가 연봉의 2배를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냥 연봉의 1배 정도,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기본 진단금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꿀팁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들을 암치료비 보험으로 대체를 하시면 진단금 못지않게 이 치료비를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암 치료비 특약이 굉장히 또 필수인 것 같은데요. 암 종류별로 지금 비용도 다 다르고 남녀별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암 보험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암 치료비에 대한 트렌드가 변해서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암보험도 모든 보험소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장 범위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암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모든 보장을 준비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나는 3천만 원의 일반암 진단금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의 10%에서 20% 소외감으로 진단금을 받거나 유사암으로 진단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사암의 경우는 어떤 회사는요, 내가 유방암의 진단을 받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진단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억울하시겠죠. 근데 어떠한 보험사는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별로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분들이시든 여성분들이시든 이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포괄적인 보장 범위를 다 주는 일반암에 다 포괄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고해감 부분도 어떤 회사는 3대 고해감만 진단을 받을 경우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뭐 췌장암이나 식도암, 그리고 간폐 담낭까지 고해감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험 그 치료비 많이 드는 보험도 준비를 했어 생각을 하실 텐데, 췌장암에 진단받았을 때 고해감의 진단금을 못 받으시는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통칭해서 보장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는 넓게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유리하신 방법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장 범위 잘 기억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사실 암으로 인해서 지금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통원 치료도 가능한 걸까요? 네, 최근에는요, 암으로 입원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예, 예약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통원 치료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요, 요즘은 통원 치료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원비를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또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암을 잘 치료받으시려면 큰 병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치료를 잘하시는 교수님들을 예약을 하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숙박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교통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또 식생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원 치료가 요즘은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이 통원 치료에 따른 비용 발생도 지금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통원을 할 때 그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변화가 되면 네. 보험사는 새로 어떠한 대비하는 보험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요. 암 통원비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1회 통원 시에 보장 금액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통원비를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의 이런 교통비나 숙박비, 그리고 식비도 이 부분을 또 보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단순 검진이나 그냥 단순 진료는 통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당장 암이 걱정이 돼서 추가로 암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결론은 세모예요. 세모.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네. 면책 기간은 뭐냐면 이렇게 의도적인 보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당장 내일 건강검진 받고 암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입을 했다가 바로 해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제가 세모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한시적으로 바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보험도 앞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입을 하면 바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보험, 최소 1회 한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계속 암보험이 바뀌고 있죠. 네. 이게 다 치료법도 좋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암이 전이가 됐대.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 과거의 암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1회 암만 보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매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도 최근에는 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이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몇 회에 걸쳐서 보장받는 보험도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몇 회 관해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도 많은가요? 네, 두 가지예요. 이게 암에 진단받는 경우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 연령이 높으신 분들만 암에 진단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최근에는 20대, 30대에도 굉장히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두 맞아요. 번째로는요, 전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암에 진단받고 전이 확률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면 내가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확률적으로 반 이상은 또 전이가 돼서 또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 1안만 받는 암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그거는 예전 일이고 최근에는 치료를 하면서 또 전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통원 그리고 이 전이까지 보장되는 암보험을 좀 살펴보시는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보험 관련해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주제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보험 보장 분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쉽게 어원대로 좀 풀이를 해드리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시간을 보장 보험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오래될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고요. 그렇죠? 물건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될 경우에는 좀 부분적으로 또 고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험도 내가 과거에 준비를 하셨지만 내가 중간에 내가 가입했던 준비했던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부정 분석 받아봤어? 이런 대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하고 보장 분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유리하실지 가장 쉽게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 보장 분석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보장 분석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요. 네. 내 보험을 모른다예요. 음, 네,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저희 전문가들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단어도 맞아요. 어렵고 뭐 그냥 내가 질병은 알겠는데 그거에 따른 너무 세부되는 약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혹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다라고 좀 결론을 좀 지어드리겠고 10명 중에 1명은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주거나 증권은 그럼 갖고 계세요? 질문을 드려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월 비용에 만약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신다면 연에 240만 원이고요. 보통 보험 납입 기간 길잖아요. 1년 뒤에 만기되는 보험 대부분 아닐 겁니다. 보통은 20년 납 만기, 뭐 10년 납 만기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매월 내는 보험인데 계산을 해보세요. 10년이면 2,400만 원이고요. 20년 동안 4,800만 원. 자동차보다 비싼 가치가 있는 네. 부분을 준비를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는 설계사 분들에게만 모든 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님들도 공부를 해서 내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첫 번째는 보장 분석을 그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보장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고가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험비를 계속 낸다는 게 지금 뭐 자동차 한 대 값을 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내 보험을 잘 모른다는 것이 좀 실질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두 번째의 이제 필요성의 이유와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가 어떤 보험이 들었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장범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보장범위마저도 체크를 안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장보석을 받으신 이유 받기 전에는 내 보험의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보험이 나는 암보험에 좀 보장을 받으려고 진단을 받고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암이 다 되는 줄 알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나는 가입했다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이게 암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암보장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보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후유장애, 뭐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나는 보험을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다 된다라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보장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그 안에 내용이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있고요. 특히나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 최근에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민식이법도 개정이 되고 하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다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 인지를 하시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요. 보험이 운전자 보험 상품명을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례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를 받기 위해서 청구를 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좀 주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운전자 보험 내에 상해 담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못 하고요. 이렇게 형사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운전자 보험에선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금만 받으실 수 있어야 했더니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못 받냐라는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 목적성에 맞는 보험을 꼭 체크하시고 보장 분석을 통해서 준비하셔라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보험의 목적성과 좀 다르면 좀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보장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요. 보험을 내가 들어놓고요.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 받아가세요 해서 우리나라에서요. 내 보험 찾기라는 앱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요.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보험료를 그만큼 열심히 내신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역할도 이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 분석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꼭 찾으시고 이런 부분들도 또 받으실 수 있는 역할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보험 보장 분석이 여기에 또 필요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보험을 이렇게 드는 경우가 사실은 정말 필요한 금액들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지금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보험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장 분석 받아야 하는 이유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해도 좀 하루가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보험금을 잘 받으시려면요. 저 네. 같은 경우는요. 문진표라는 걸 드려요. 문진표. 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보험금은 받으셨는지 문진표는 드리고요. 예를 또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치과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치아보험이 있으니까 치과보험에서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수술비 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치아가 깨졌다라고 하면 치아파절에서 골절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시에 하는 그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면 우리가 수술비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냥 치아보험만 딱 청구를 하고 다른 보험들은 청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장 분석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살펴드리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성의 이제 피날레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보험료 때문이에요. 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정말 적정한지 그리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 분석은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월에 가정에서 30만 원을 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옆집도 똑같이 30만 원을 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나는 보험료는 똑같이 냈는데 우리 옆집 사는 영인에는 보장이 500만 원이 나오고 네. 나는 보험료 30만 원씩 냈는데 10만 원씩 나와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불필요한 특약들과 과도하게 비교해보지 않고 비싼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보험료로도 여러 회사의 비교와 여러 회사의 보장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험 보장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내가 경제적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보장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내가 억지로 내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20년 납이에요. 18년 냈는데 네. 갑자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나머지 2년이 남겼는데 내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실효나 해지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보장 분석을 받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보험을 중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감액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18년 동안 냈던 보험료에 대한 보장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방법이 보험 보장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 번째 이유도 보장 분석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보장 분석 꼭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우선은 내가 되어 있는 보험, 그러니까 가입 지금 준비되어 있는 보험의 정보를 주셔야겠죠. 네.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보험을 함부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 당시 가입했던 증권을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 없으세요. 그러면 요즘은 개인정보를 서로 간에 동의하에 우리 준비를 해주시면 내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험을 먼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장 분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위에 있는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의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대질환, 심장질환, 뇌질환의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술비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원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즘은요, 한 표에 아주 쉽게 나와 있는 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어떠한 보장들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또 그 보장 분석 가운데 앞서 설명드렸죠. 숨은 보험금도 찾아드릴 경우가 있어요. 2년 전에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시술을 했는데요. 같이 보험을 보니까 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시청자님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숨은 보험도 찾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그대로 두면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보험료를 또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가 좋은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해지나 감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시청자님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을 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절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보험 보장 분석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때그때 내 보험이 이렇게 그때 준비를 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병원을 가시면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미루실 게 아니라 보장 분석 이후에는 꼭 병원 가신 이후에는 그때그때 보험금 청구하시는 습관을 또 들이셔야 돼요. 요즘은 보험금 청구도 굉장히 쉽게 하게끔 아주 프로세스가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비 내시면요, 바로 옆에 바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게끔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 병원에 동네 병원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 부분도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보장 분석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보장 분석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큰 포인트는 보장 범위예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똑같은 보험을 들었을 때 아까 500만 원과 100만 원의 사례가 네. 이 보장 범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경우는 일반암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소외감으로 분류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약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의 경우는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을 다 진단금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대 질환이죠. 우리가 뇌질환, 심장질환도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뇌질환의 경우는요, 저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험금 못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질병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병 코드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100% 혈관에 관련된 뇌질환은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뇌출혈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꽈리나 겨울철에 추워서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뇌동맥류라는 걸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 보험금 여태까지 보험료 열심히 냈지 청구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뇌출혈 진단비로만 되어 있다면 뇌출혈이 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금만 있으면 뇌출혈이든 뇌졸중이든 그리고 이런 뇌동맥류든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보험료는 그만큼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 범위도 내시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정말 내 보험을 자세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보장 분석 꼭 받아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 분석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